이번 사연은 시어머니가 전화로 사과를 했지만 막말로 대응했다는 며느님의 사연인데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결혼한 지 3년 조금 넘은 여자입니다. 남편은 어머님께 간이식을 해줘서 어머님이 여태껏 살아계실 수 있었고, 그런 어머니를 끔찍하게 여기는 남편, 평소에 말이 거칠고 아들만 감싸고 돌며 며느리는 하녀 취급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너무 힘들었습니다. 신혼여행 가기 전날 미리 인사하고 인천공항으로 갔어요. 어머님은 사업을 하고 계셔서 알뜰폰을 사용하고 계신데요. 로밍이 안 되는 관계로 신혼여행지에서 연락을 못 드렸고, 신혼여행 다녀오고 나서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연락 못 드린 건 저희가 잘못한 게 맞죠. 하지만 사정을 다 알고 계셨으니 그리 큰 잘못을 한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신혼집은 시댁 건물에 차렸어요. 시어머니는 4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계십니다. 저희는 3층, 시부모님은 4층에 사십니다. 2층에 두 가구가 있는데 전세 주었고, 1층은 시어머니 사무실이 있고 임대 중 가게가 있습니다. 신행 다녀와서 저희 친정에서 준비해 주신 이바지 음식을 들고 시댁에 올라가서 저녁 차리려고 했는데, 시어머니가 이바지 음식 누가 하라고 했냐고 소리를 버럭 지르면서 이바지 음식을 다 던져버렸어요. 그리고는 저를 똑바로 보시며 너희 집으로 내려가라고 하시더라고요. 조금 후에 신혼여행에서 사온 선물을 들고 다시 올라갔더니 선물도 다 집어던지면서 화를 내시길래 다시 내려왔어요. 시어머니가 그렇게 화를 낸 이유는 저희가 신혼여행 가서 연락 안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희 남편은 이런 시어머니 밑에서 자라서 그런지 평소에도 참 입이 거칠어요. 화가 나면 욕을 하는데 어머님 성격 닮은 듯 합니다. 남편이 지인 결혼식에 가야 하는데 운전을 할 때 제가 안내를 해줘야 해요. 혹시라도 길을 잘못 들어서면 제가 신경 써서 봐주지 않았다고 화를 내고 씩씩거려요. 저는 그날따라 몸살이 나서 같이 결혼식에 갈 수 없다고 하니 나 혼자 내비게이션을 볼 수가 없는데 나 어떻게 결혼식 가라는 거냐고 쌍욕을 하면서 옆에 있던 콜라를 던지더라고요. 저희가 다투는 소리를 들은 시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내려오셔서 싸움의 원인이 뭔지 묻지도 않으시고 저를 보시더니 대뜸 너 내가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 너희 신혼인데 왜 싸워? 그렇게 싸울 거면 당장 헤어져! 라는 막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온갖 간섭이 시작되었어요. 한 번은 시동생이 저희 집에 놀러 온다고 해서 베란다에서 삼겹살이랑 목살 구워 먹기로 했는데 어머님이 그 소식을 듣고 저희 집에 오셨어요. 기분 좋게 고기를 굽고 있는데 저희 엄마가 해주신 오이소박이를 반찬으로 내놨어요. 저는 익은 김치를 좋아하는 편이거든요. 시어머니가 오이소박이를 한 입 드시더니 이렇게 물컹하고 쉰 오이소박이는 처음 본다고 인상을 찌푸리시더라고요. 그거 저희 엄마가 해주신 건데 제가 익은 걸 좋아해서 지금 딱 제 입맛에 맞아요.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는 너희 엄마는 음식 더럽게 못한다. 넌 그런 엄마한테 뭘 배웠을지 안 봐도 비디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지글지글 익어가던 삼겹살 덩어리를 어머님 얼굴에 던져버리고 싶었는데 꾹 참았어요. 안 그래도 남편이 욕을 달고 살아 골치 아픈 와중에 시어머니까지 내려와서 감나라 배나라 보태고 계셔서 정말 미칠 것 같더라고요. 어머님 명의로 된 건물에 신혼집을 차려서 사는 것도 스트레스지만 남편이 일을 하다가 관두고 지금 백수로 있거든요. 어머님은 건물 1층에 카페를 차려준다고 하시더라고요. 시동생은 시어머니랑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1년에 3개월 정도는 비수기거든요. 비수기 때는 커피숍 운영을 같이 하겠다는 식으로 말을 해서 좀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동네 커피숍에서 두 집이 먹고 살 만한 돈이 안 될 것은 뻔하잖아요. 신랑이 결혼 전에 체인점 호프집 운영하다가 폐업 신고했고 제가 직장 다녀서 번 돈으로 같이 살고 있거든요. 지난 설날 시어머니 환갑이라 90만 원짜리 가방 사드렸어요. 제가 돈 벌면서 제 명품 가방 하나 없이 살았고 저희 엄마께도 그런 비싼 선물해드린 적 없는데 말이죠. 신랑이 백수인 상태에서 비상금 털어서 선물해드렸는데 환갑여행도 보내달라고 하시더라고요. 신랑 고향에 펜션 잡아서 같이 보내고 왔는데 숙소도 좁고 마음에 안 든다고 불평불만을 늘어놓으시더라고요. 숙소에서 미역국 끓인다고 잠도 제대로 못 자고 신경 썼는데도 표정이 뾰루퉁하고 맛도 없다고 타박하셔서 정말 최악의 여행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주말에 신랑이 친구들과 술을 먹고 있는데 대리비 없다고 운전하러 오라고 해서 택시 타고 갔더니 네가 왔으니 술을 더 마시겠다고 하더라고요. 친구들이 다 지켜보고 있어서 꾹 참고 자리를 파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데리고 오면서 나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이 늦은 시간까지 술을 마시고 나를 기다리게 하면 어떻게 하냐고 뭐라고 했더니 차 안에서 시트를 퍽퍽 치며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일단 방에서 자고 출근을 했어요. 그리고 서로 투명인간 취급하면서 며칠간 말도 섞지 않았어요. 알고 보니 남편은 자기가 카페를 차리게 되면 하루 종일 카페를 지키고 있는 게 답답하다고 생각해서 스트레스를 받았나 봐요. 그 스트레스를 친구 만나서 술 마시면서 풀었고, 제가 늦게까지 술 마신다고 잔소리를 해서 폭발해서 욕을 퍼부었던 거였어요. 그러다가 남편과 분위기가 좀 좋아져서 우리 얘기 좀 하자고 하면서 왜 그렇게 짜증을 내냐고 했더니 우리 엄마 집에서 공짜로 사는 주제에 말이 많다면서 제 어깨를 세게 밀더라고요. 저는 뒤로 넘어지면서 머리가 먼저 바닥에 떨어지고 엉덩이가 너무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112에 신고해서 남편이 저를 밀쳤다고 했더니 주소를 묻더라고요. 10분도 안 돼서 경찰이 3명이나 왔고 저희 건물 주변 사람들도 경찰에 신고를 했대요. 여자 비명소리가 들렸다고 하면서요. 그때 1층 사무실에서 일하시던 어머님이 저희 집으로 올라오셔서 네가 남편을 감옥에 쳐넣으려고 작정을 한 거지 이참에 아주 끝장을 보려고 한 거냐 이러면서 소리 지르고 발작을 일으키더라고요. 저는 이웃 사람들에게서도 신고를 받고 경찰이 출동한 것을 보면 모르시겠냐. 당신 아들이 나를 밀쳤고 내가 자빠져서 엉치뼈를 다친 것 같다. 너무 아파서 말도 제대로 못하겠는데 이런 내 상태를 보고 괜찮냐? 얼마나 아프냐? 병원에 가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말하는 것이 우선이 아니냐고 소리를 질렀어요. 경찰이 다 보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 엄마 부를 거라고 하고 친정엄마 오시기만을 기다렸는데 경찰이 쉼터에 가는 것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쉼터는 안 가도 된다고 했더니 남편이 또 그러면 어쩌려고 그러냐고 경찰이 걱정하는 말을 했습니다. 위층에 어머님이 사시니 남편은 어머님 집으로 갈 것 같다고 했더니 경찰이 시어머니와 위아래층에 사니 스트레스가 클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아기 생기면 분가시켜준다고 하셨는데 이 집에서는 아기가 들어설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남편이 백수인 상태에서 짜증만 내고 있는데 시어머니는 손주 보고 싶은 욕심에 저를 데리고 한의원에 가서 한약을 지어주셨어요. 차에서 한약도 실비보험 되냐고 물어보시고 살다 보면 예상치 않은 돈이 나가기도 한다고 하셔서 과연 이 한약을 먹고 효과가 있을지 의문스럽더라고요. 경찰 온 날 경찰이 가고 나서 친정엄마가 오셨거든요. 시어머니는 저희 집에 내려오셔서 네 남편 구치소 가게 만들고 너희 사이 끝내려고 했지. 아무것도 없는 너희 집안 볼 것도 없고 마음에 안 들었는데 결혼 허락해주고 내 건물에서 살게 해줬더니 사소한 부부싸움한 걸 가지고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냐 이러면서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얼른 분가시켜달라고 했더니 돈 있으면 나가라고 소리를 질러서 집 알아보고 저 혼자 나와서 살고 있습니다. 후기입니다. 집 나온 지 벌써 8개월이 되었는데 처음에는 두려운 마음도 컸지만 어느 정도 적응이 된 후부터는 너무 편하고 좋았어요. 제가 짐 싸서 나온 직후에 남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진짜 그렇게 나가버리면 어떻게 하냐고 잘못했다고 빌면 한 번은 용서해 줄 테니 다시 들어오라고 하더라고요. 내가 미쳤다고 너같이 능력 없고 게으르고 신경질적이고 욕을 입에 달고 사는 인간이랑 미쳤다고 같이 살 것 같냐고 했어요. 혼자 내비게이션도 못 보고 다른 길로 가기라도 하면 길 제대로 안 봐준다고 소리소리 지르는 전응아 같은 너랑 살면 내가 바보다. 우리는 결혼하지 말았어야 했다. 빨리 이혼하자 했습니다. 남편은 아픈 엄마를 두고 분가할 수 없다고 시어머니 집에서 살고 있는 중이고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버티더라고요. 우리가 조금만 다퉈도 4층에서 어머님이 내려오셔서 이유도 묻지 않고 무조건 내가 잘못했다고 타박하셨다. 그리고 대놓고 우리 친정 형편 안 좋다고 무시했다. 나 그런 거 다 참고 직장 다니면서 백수인 너를 먹여 살렸는데 결과가 이게 뭐냐. 이 집에서 아기 가지면 분가시켜 주겠다 했는데 과연 이 집에서 아기가 생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냐. 있던 아기도 도망갈 거다. 빨리 이혼하자. 넌 내 인생의 큰 걸림돌이니 빨리빨리 서류 써주고 꺼져라.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셔서 다시 들어와서 1년간 내내하며 복종하며 살면 분가시켜줄지 생각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시엄마 이겨먹겠다고 너 혼자 포장이사 불러서 나갔는데 지금 네 상황을 봐라. 넌 나를 절대로 이길 수 없다 하더라고요. 저와 제 집안을 무시한 어머님 때문에 나와 있는 거 안 보이냐고 3년을 괴롭게 살았는데 1년을 더 내내하고 살라는 건 말도 안 된다. 어머님은 말끝마다 나에게 시비를 걸고 미친 사람처럼 굴었는데 한 건물에 살면서 내 자존감이 확 낮아졌다. 다시는 어머님 얼굴 뵐 일 없으니 그 잘난 돈 가지고 자식들한테나 유세 부리면서 사시라고 했어요. 간을 나눠준 효자 큰아들은 어머님의 몸쪽 노릇을 잘 할 테니 평생 잘 살아보시라고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렸어요.
제가 그래도 많이 멍청하지는 않은가 봐요. 시어머니와 남편이 소리 지르며 막말하고 욕한 것들을 녹음해 놓은 것이 꽤 됩니다. 어머님은 건물 1층에 커피숍 차린다고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남편의 먹 같은 성격으로 카페 운영 잘할지 미지수인데요. 남편이 계속 버티기만 해서 녹음 파일을 남편과 시어머니 톡으로 보내버렸어요. 이걸 자료 삼아서 소송을 걸겠다고 했고요. 시어머니와 남편은 번갈아 가면서 전화하더니 저에게 잘못했다며 들어오면 잘하겠다고 하더군요. 시어머니에게는 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 어우러져 살 수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더 이상 말이 안 통할 것 같으니 소송 준비하겠다고 위자료나 준비해 놓으라고 했어요. 남편에게도 같은 말을 했고요. 남편도 포기했는지 이혼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주에 법원에 가기로 했어요. 저는 결혼 생활 내내 힘들게 지냈고 이혼녀 딱지도 붙겠지만 얼른 서류 정리하고 직장 생활하면서 마음 정리하고 살다 보면 언젠가는 편안한 마음으로 지낼 날이 있지 않을까 합니다. 맞습니다. 인간 같지 않은 것들과는 한시라도 빨리 정리해야죠. 고생 많으셨어요. 얼른 정리되고 편안한 상태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